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ETF를 지금 사요. S&P 500을 기준으로 할게요. 우리나라에서는 S&P 500 같은 경우 미국 자체에서 S&P 500 ETF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겠죠. 그 S&P 대표적인 게 뭐예요? S&P 500, 미국의 S&P 500, VO, 뱅가드에서 운영하는 거. 또 SPY, 제일 큰 회사, 블랙락이라고 그러죠. 큰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ETF가 있죠.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두 가지 정도만, 세 가지 정도만 알면 되죠. KB 자산운용, 삼성 자산운용, 그 다음에 미래에셋 자산운용. 이 세 군데에서 운영하는 ETF들이 있다고 하면 S&P 500에 대한 수익률은 미국에서 하나, 우리나라에서 하나, 그 S&P 500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수익률은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세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또는 운용 수수료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운용 수수료는 어때요? 사람들이 가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제로 그 운영하고 있는 기금들, 거기에 들어온 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n분의 1을 쪼개지니까. 그러면 수수료가 싸겠죠. 그럼 미국이 수수료가 싸겠어요? 우리나라가 수수료가 싸겠어요? 미국이 더 싸죠. 비용이 싸서.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운영 보수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0.03, 0.05 이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 같은 거 삼성자산운용, S&P 200, S&P 500 운영 보수 0.004예요. 이거 뭐야?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싸네? 거의 10배 싼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운영 보수만 그렇지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다른 비용들이 있다는 거야. 이것을 구입해주는 비용들,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더 비싸죠. 실제로는. 거기에서 운용 보수만 0.004지 다른 것까지. 그것도 물건을 사고 팔고 자기네들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회사원들 월급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다 하면 우리나라가 더 비싸더라. 실제로. 근데 여기서 들어보셨어요? 환해지라는 거. 여기서 ETF든 뭐든 간에 H자가 가로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해지한다라는 거. 해지는 뭐냐면 실제로 이 해지라는 거, HDG, 해지라는 뜻은 울타리, 장벽 이런 것들이에요. 울타리를 쌓는 이유는 뭐예요? 집에 도둑이 드는 것들을 막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외부에 누군가가 왔을 때 우리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게 해지라는 거, 장벽, 담벼락. 그러면 ETF에서 여기서 투자해서 해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ETF를 투자해요. 그러면 S&P 500 ETF를 투자해요. S&P 500은 우리나라 주식인가요? 미국 주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래에셋에서 운영하고 있는 S&P 500이면 S&P 500을 미래에셋에서 사는 거잖아요. S&P 500은 달러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달러 자산을 살려면 우리나라 돈을 거래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바꿔서 그걸 산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작용해요? 환율이 작용하죠. 환율이 작용하잖아요. 미국 돈하고 우리나라 돈을 교환하는 비율이 환율이잖아요. 그러면 이 환율에 따라서도 수익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나는 환율은 영향 안 받았으면 좋겠어. 환율은 환율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다 상관없이 실제로 나는 그냥 ETF 500이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요 수익률만 나는 관여해서 투자하겠어. 그러면 이 환율의 위험을 줄이는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비용을. 그게 해지했을 때의 비용이에요. 실제로 어떤 구조로 일어나자면 환율이 막 변동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떨어지게 되면 실제로 어떤 것들이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만큼 이 미래에셋 자산운용사에서는 내가 지금 1,300원인데 우리가 지금 1,300원인데 나중에 1,500원으로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차익을 뭐를 미래에셋에서 선물환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물환을 미리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는 비용들을 내는 거죠. 해지 비용으로 내는 거예요. 그게 얼마 정도 되냐면 실제로 우리는 잘못 착각하고 있는데 이 해지 비용이 환율의 차이를 줄이는 건데 실제로는 어떻게 거래되냐면 미국의 금리, 우리나라 금리 차이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요. 미국의 기준금리, 우리나라 기준금리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얼마죠, 지금? 2.5. 미국은 얼마죠? 3.5에서 3.75. 그러니까 거기 한 3.6 정도로 보면 되죠. 그럼 금리 차이가 얼마나 나요? 한 1.2 정도가 나는 거예요. 1.2. 그럼 금리 차이가 난다는 건 미국 돈의 가치가 더 크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가치보다. 그럼 투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올라가요? 금리가
낮은 쪽에서 금리가 높은 쪽으로 가잖아요. 그거 당연하잖아요. 내가 그러면 저축하는데 금리 1% 주는 저축이 있고 금리 3% 있는 저축이 있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금리 3%로 가잖아요.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가 2.5예요. 미국은 기준금리가 3.5예요. 투자자들 어디로 가겠어요? 미국으로 가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S&P 500을 투자한다라는 거는 미국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시 한국 달러 자산, 한국의 돈으로 원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달러가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기준금리가 이렇게 더 높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높은 돈을 기준금리가 낮은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손해잖아요. 달러로 샀는데. 나는 우리나라 돈을 바꾸면. 요 차익만큼, 이 금리 차이 실제로는 달러 환이라고 하지만 이게 환율에 대한 환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준금리의 차이만큼 선물환으로 이 자산운용사는 돈을 지불하고 있구나. 그 지불하는 비용 돈을 내가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ETF를 사면서. 그럼 H가 붙어 있으면은 H가 안 붙어 있는 것보다 실제로 H는 선물원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을 내가 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럼 아주 쉽게 생각해야 돼요. 아주 쉽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환 노출형이 있고 환 해지형이 있어요. 해지는 H가 붙은 거예요. 해지는 뭐라고요? 나중에 실제로 환율의 차이가 더 벌어지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지거나 막 이랬을 때는 실제로 환해지를 사가지고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 막겠다는 거잖아요. 왜? 나는 지금 달러 자산을 사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달러 자산을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까지 벌어지면 이 차이가 더 나는 거잖아요. 그럼 나 이거 달러로 바꿔야 돼.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손해가 있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을 안 떨어지게 고정시켜주는 것들이 선물환을 사서 자산운용사에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그러면 비용을 그러면 당연히 내야겠다. 왜? 보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험. 우리가 보험, 자동차 보험 드는데 자동차 보험을 들었을 때 이익은 뭐예요? 내가 사고 냈을 때 비용을 내가 더 많이 환불받잖아요. 그죠? 더 많이. 내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고가 안 나면 어떻게 돼요? 내 돈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고정시켰던 비용이 계속 들었어요. 근데 환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안 봤어요. 그러면 이 선물에 들었던 돈은 이것들, 내가 손해보려고 했던 보험을 들었던 이 돈들은 그냥 스스로 날아가는 거라는 거죠. 아, 해지 비용은 그냥 날아갈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봤을 때 이게 신문에 얼마 전에 나온 거예요. 나스닥 100을 샀을 때, S&P 500을 샀을 때, 실제로 여기서 이쪽 보면 환해지형이에요. 환해지형은 환해지를 하는 거죠. 해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이 더 들었다라는 거죠. 해지를 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환해지형은 마이너스 6.11%예요. 왜냐면 지금 뭐 했어요? 환율이 되게 많이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환율이 되게 많이. 그 다음에 환 노출형은 마이너스 0.53. 어디가 이익이에요? 노출형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나는 해지하면서 해지 비용도 들었는데 해지 비용은 지금 통상 기준으로는 1.5에서 2%예요. 연간. 그럼 나는 더 비용을 냈는데 손해 더 받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환 노출형은 환에 대해서 전혀 나는 방어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S&P 500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뭐로 만회했어요? 내가 지금 달러 자산을 샀잖아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러 가치가 더 올라간 이 달러에 대한 상승분 가지고 지금 나스닥 100에서 떨어졌던 그거를 상쇄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0.5입니다. 그럼 이거 잘 생각했어요. 이렇게 달러가 강세로 계속 간다. 환해지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노출을 해야 되겠어요? 노출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환해지하면 안전하겠네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기준은 뭐냐면 노출 비용, 이 해지 비용은 뭐라고요? 기준 금리 차이로 하는 거예요. 기준 금리 차이가 많다. 달러가 훨씬 더 비싸다. 그럼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죠?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왜? 달러에서 나중에는 우리나라 돈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S&P 500으로 했을 때 보니까 이거 최근 한 달 기준이에요. 환해지를 했어요. 돈 냈다라는 거죠. 얼마? 내가 투자한 돈의 얼마 정도? 0.1에서 0.2 정도가 해지 비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내가 1억 원어치 샀다. 1억 원어치 S&P 500을 샀다. 그럼 해지 비용으로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해지 비용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넣었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해지를 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 환율의 차이에 의해서 내 소득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두 가지로, 투 쿠션으로 나는 손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환해지 비용도 내고, 환율이 올라가서 나는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수익을 나는 포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달러가 강세일 때는 환해지를 하면 비용도 들고 환으로 인해서 차익이 생긴 것도 못 받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거예요. 환노출형이 실질적으로 0.4이다. 반대인 경우는, 만약에 반대인 경우는 또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죠. 어떤 거? 우리나라 원화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훨씬 더 가치가 있으면 나중에 달러를 우리가 돈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달러로. 그러면 낮은 데서 높은 거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는 반대쪽으로 해지 비용을 들였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이렇게 되면, 그러면 해지 비용이 다시 서비스를 받아요. 그러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환율로 인해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있다면. 지금 잘 판단해 보세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앞으로 미국 달러에 비해서 더 올라가겠어요?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보다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러면 해지를 하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보다 낮게 유지될 것 같다. 그러면 해지를 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꼭 잘 이해하시면 돼요. 왜 우리나라 금리가 낮을까요? 금리 낮으면 되게 좋다라고 하잖아요. 금리가 낮다라는 건 성장성이 높으면 금리가 얼마큼 높아도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기업에서 성장이 계속 나오면.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낮은 금리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그림을 잘 보세요. 환해지, H라고 써져 있어요. 환노출, UH인데 이거는 H, 해지인데 표시 잘 안 돼 있어요. 대부분 표시 안 돼 있는 거는 그럼 환노출이구나. 근데 환해지는 표시돼 있더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지한다니까 다 이게 안전한 거구나라고 무조건 다 이것만 한다라는 거죠. 근데 환율이 급등하는 경우,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가,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보다 늘 낮게 형성돼 있다. 그럼 환노출형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거 해놓고 환에 대해서 차이가 난 수익도 못 받게 되고 또 수수료도 0.1에서 0.2% 내더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아까 나왔던 거죠. 실제로 미국 나스닥 100을 한 달간 했을 때 여기는 환해지한 게 손해가 6.11이고 환노출 그냥 놔뒀어. 해지 비용 안 내고 그랬더니 마이너스 5.3%밖에 안 되더라. 뭐가 충당됐다라는 거예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 것만큼 내가 돌려받는다. 여기서 코덱스 미국 S&P 500이에요. 환해지를 했어요. 돈까지 수수료까지 냈다라는 거예요. 냈는데 손해가 마이너스 6.16이에요. 그럼 S&P 500이 떨어져서 그래요. 근데 환노출한 경우에는 S&P 500이 떨어진 것들을 뭐가 커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 것만큼 수익을 얻은 게 커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때 이럴 때는 환해지가 아니라 환노출이 유리하고 확인할 때 그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보다 높게 계속해서 형성될 것 같다라고 하면 수수료를 낸다고 하더라도 환해지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안에서 설명했던 것들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면 뭐만 기억하면 돼요? 지금 보면 개인 투자자가 환해지에서 어디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환노출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는 기준금리가 우리나라가 미국은 기준금리 높잖아요. 왜? 그들은 성장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세잖아요. 매그니시컨트 세븐하면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매그니시먼트 세븐에 들어가는 그 한 나라의 시가총액이 실제 그들이 만들어내는 시가총액들, 그들이 만들어내는 생산력들은 유럽의 웬만한 하나의 나라보다 훨씬 더 커요. 그 정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래서 환율이 수익률을 결정한다라는 거. 환율이 높으면 그 차익을 환율이 높아져? 그럼 그 차익이라도 난 볼 거야. 그 이익이라도 볼 거야. 그럼 환노출을 선택해야 된다. 환노출. 환율 상승 시 이익이다. 환노출이요. 환노출이. 환해지형은 손실이 커요. 어떨 때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때. 그리고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가 높을 때. 시장 변동성이 대비해야 돼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더 높다라고 했을 때는 환해지형을 해야 되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뭐가 맞다라고요? 환노출형. H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예요. 그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다른 거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달러 환을 샀다, 기준금리가 얼마큼 높다 이런 건 다 잊어먹어도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할 거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가 높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환 노출형을 선택하면 된다는 거. H 없는 거.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환 노출, H 없는 거. 이렇게 외우세요. 달러 강세, 환 노출형. 그 다음에 환율이 하락한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미국이 더 높다. 우리나라가 더 높아지겠다. 라고 하면 환해지형. 환해지형은 1년에 S&P 500 물어봤더니 실질적으로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1년에 내가 사는 금액에서 1%에서 2% 정도 더 추가 비용을 내더라. 1,000만 원 정도의 S&P 500을 사게 되면 환해지형 비용만 얼마나 든다고요?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든다. 추가로. 그렇게 했죠. 1억이면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든다. 장기적으로 환율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환해지가 낫게 해서 환노출형이 낫겠어요. 환 노출형인 거죠. 우리는 S&P 500 미국에 있는 자산 운영을, 자산에 대한 지수를 우리나라에서 운영사가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미국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그걸 나중에 환매했을 때, 팔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착각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를 사고 팔았어요. 대주주 말고. 그리고 어느 일정 금액 말고 웬만한 금액 1,000만 원 정도의 차익이 났어요. 세금 내요, 안 내요? 차익에 대해서. 안 내잖아요. 차익에 대해서. 그런데 S&P 500 미래에서도 운영하는 S&P 500을 팔아서 1,000만 원어치 차익이 났어요. 차익에 대해서 세금 내요, 안 내요? 내잖아요. 미국 주식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미국 주식을, 미국 회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자산운용사에서 그것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서 팔아서 이익이 남으면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나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명칭은 양도 차익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양도 차익이 아니라 배당에 대한 세금 뭐라 그래요?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배당소득세라는 말 때문에 ETF, S&P 500을 팔면 안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만 배당소득세라고 거기 말을 호칭을 그렇게 붙인다라는 거예요. 배당소득세. 근데 실제로 배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ETF, 미국 회사를 기본으로 하는 ETF라고 하면 차익이 나면 15.4% 배당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차익에 대한 세금이 나온다. 그럼 우리는 근데 미국 거는 어때요? 미국에도 직접 샀다. SPY로 S&P 500을 샀다. 그러면 차익의 몇 퍼센트? 22%. 세금 나잖아요. 그러면 삼성자산운용에서 S&P 500을 사서 팔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얼마요? 15.4%를 떼더라. 그러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S&P 500을 사고 팔아서 차익에 대해서 돈을 낼까요? 안 낼까요? 그들도 우리만큼 내지 않아요. 그건 미국은 차익거래에 대해서 물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22%를 물리는 거예요. 외국에서 너 투자했어? 거기서 차익이 났네? 그럼 우리에게 20% 내, 이런 거라는 거죠. 미국이 물리는 게 아니에요, 차익을. 그러니까 어떤 데서 S&P 500을 해야 되냐? 이거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장을 가지고 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연금, 저축. 그쵸? IRP.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ISA.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그런 세금에 관계되는 그런 거에서만 사는 게 유리하더라.